자, 이제 슈렁큰 가죽 양쪽에 타공한 가죽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면에 본드칠을 해주시고요. 자, 재단판 가장자리로 가져와서 한 2mm 정도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쪽까지 본드칠을 해주시면 바느질할 때 본드에 바늘이 걸려서 뻑뻑하게 되므로 2mm 정도 바느질선 안쪽으로 본드칠을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구멍만 빼고 본드칠을 하였습니다. 이제 충분히 말리신 다음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드가 말랐으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 단면을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3면 한 창구멍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붙여서 바느질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테이프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테이프를 제거하시고, 자, 이제 실과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실 길이 재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치할 길이를 재셔서 이렇게 요만큼이죠? 요만큼에 자, 2배 됐죠? 2배. 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4배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4배 준비하시면 되고요. 약간의 여분, 20mm의 여분을 계산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늘 끼우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귀에 실을 이렇게 껴주시고요. 자, 이렇게 바늘을 접었을 때 남은 실이 손가락 2마디 정도. 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관통, 그 다음에 또 남은 실에 또 관통, 또 남은 실에 바늘 관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S자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요 끝에 실 당겨서 이렇게 일자 만들어 주시고, 끝에 실 아래로 쓸어 내려서 이렇게 탕탕 매듭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면 사선 스티치고요. 저희는 이렇게 포니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포니 없이 하는 방법 2가지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느질 할 그 구멍보다 조금 아랫부분에 이렇게 포니, 클램프로 물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쪽이 이렇게 X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뻑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구멍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새들 스티치 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자, 앞면을 왼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뒷몸에서 바깥쪽에서 몸 쪽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우리가 컵 받침했을 때와 똑같이 새들 스티치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동시에 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위쪽, 그리고 왼쪽이 아래쪽으로 오게 해서 살짝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교차되게 한 다음에 바늘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은 일자로 빼주세요. 그 다음에 사선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보시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바늘 구멍이 나 있으니까 45도 앞쪽으로 당겨주시고, 오른쪽은 45도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 사선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바늘을 껴주실 때 왼쪽 게 아래, 오른쪽 거는 위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게 위에, 왼쪽 게 아래, 그 다음에 X자로 이렇게 교차된 다음에 일자로 쭉 빼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당겨주시는 방향인데요. 사선 방향으로, 바느질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45도 위쪽, 이 오른쪽은 45도 아래쪽 이렇게 당겨주시면 지금 보시면 이쪽도 사선, 이쪽도 사선 나오죠? 다시 한번 제가 몇 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른 방향부터 끼셔도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은 아래쪽 이렇게 끼셔서 이렇게 해서 오른 바늘이 위쪽으로 가고 왼 바늘이 아래쪽으로 교차되게 빼서 네, 쭉 당겨주시고 이쪽도 사선, 그렇죠? 이쪽도 사선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니 없이 하는 양면 사선 스티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깥쪽에서 몸쪽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면이 왼쪽에 가도록, 네, 뒷면이 오른쪽에 가도록 위치를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실을 아래로 당겨서 위에 공간이 남으면 그 공간으로 이렇게 바늘을, 네, 오른쪽 바늘을 위쪽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겨주실 때는 사선 방향, 바느질 가는 사선 방향, 이쪽도 바느질 가는 사선 방향 아래쪽 이렇게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늘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면 아래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위에 공간이 남겠죠? 그럼 위에 공간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뺀 다음에 사선 방향 당겨주시고 뒤쪽에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양쪽에 사선 스티치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3면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거즈를 넣을 구멍만 빼고, 창구멍 빼고 쫙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으면 거즈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즈를 접어서 창구멍으로 쭉 넣어서 속을 메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창구멍에 거즈를 넣어서 속을 넣어서 통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창구멍에 본드를 붙여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모두 본드칠을 해주셔야 되고요. 거즈를 살짝 밀어서 양쪽 모두 본드칠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면을 딱 맞춰서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쿠션의 볼륨감을 조금 만져주시고요. 이제 바느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주시고요. 자, 왼쪽에서 넣어주시고 아래로 당겨서 위에 남은 공간에 이렇게 위쪽으로 찔러주세요. 그 다음에 당기는 방향, 사선 방향으로 당겨주시고 이쪽도 아래쪽으로 당겨서 네, 쭉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3땀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방법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서 바늘 넣어주시고요. 자, 이쪽에 고리 만들어 주시고 뒤쪽에 있는 실 위쪽으로, 네, 사선 위쪽으로 넣어서
빼주신 다음에 앞쪽에 있는 실로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작은 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서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젖지는데 일반 바느질이랑 다를 바가 없죠? 자연스럽게 매듭이 젖었습니다. 다시 한번 매듭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넣어주시고요. 바늘을 다 빼기 전에 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 뒤쪽에서 이 공간 위쪽으로 넣어주세요. 실 찌르지 않도록 넣어주시고, 자,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감아주시고 뒤쪽에 작은 고리 만들어서 바늘로 아래에서 위로 해서 또 당겨주세요. 그러면 두 번 매듭이 젖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담은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담으로 끝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도 한 번 더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뒤쪽에서 실을 끊어 주셔도 되고, 나는 뒤에 매듭이 생기는 게 싫다 하시면 타공 구멍에서 가죽 쪽으로, 위쪽 단면 가죽 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 바늘도 타공 구멍에서 가죽 단면 쪽으로 이렇게 관통해서 뽑아주세요. 그러면 뒤에가 매듭이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끝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잘라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슈렁큰 가죽으로 바늘꽂이를 만들었을 때는 가죽 양면에 같은 방향으로 타공을 한 뒤 붙여서 X자 형태로 타공 구멍이 교차됐을 때 양쪽에 양면 사선 스티치가 나오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쪽 면에 타공을 했을 때 만드는 양면 사선 스티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바깥쪽에서 몸쪽으로 왔고 앞쪽을 왼쪽에 뒀죠. 이번엔 모든 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을 요 오른쪽에다 두고 몸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느질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포니를 이용한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늘을 끼워 주시고요. 자, 오른쪽을 위로 가게, 왼쪽을 아래로 가게 동시에 끼워 주세요. 자, 동시에 끼워 주시고 이때 앞이나 뒤로 X자가 교차되면 안 되고 일직선으로 그냥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손을 찔릴 수가 있으니까 살짝 아래 위로만 이렇게 들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쭉 빼주시고요. 일자로 빼주셔도 되고 이때 당기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역시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얘는 사선 방향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을 위로, 그 다음에 왼쪽 바늘을 아래쪽으로 껴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 위로 교차하지 말고 그냥 일직선으로 위아래로만 이렇게 손 찔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선 방향으로 얘는 위쪽으로, 얘는 사선 방향 아래쪽으로, 앞쪽으로. 새드 스티치 했을 때랑 완전 반대죠.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 위로, 왼쪽 바늘은 아래로 관통해서 그냥 일직선으로 쭉 빼주시고, 자, 당겨 주실 때, 자, 얘는 사선 방향 위쪽으로, 이쪽은 아래쪽으로. 자, 오른쪽 끼시고 왼쪽 아래로 계셔서 앞뒤로 움직이지 마시고, 아래 위로만 해서 쭉 당겨주시고, 자,
해주실 때, 자, 이쪽 사선 위쪽으로, 이쪽은 아래쪽으로.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앞쪽도 사선, 자, 뒤쪽도 사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한 방향에서 가죽 붙인 다음에, 네, 한 방향에서 타공을 했을 때도 양면에 사선 스티치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니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원리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이 바늘이 위로, 위로 꽂아지고, 그 다음에 왼쪽은 아래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당기는 방향, 자, 이쪽, 그 다음에 얘는 아래쪽, 이렇게 그러면 사선이 생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이 위로 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바늘을 이렇게 당겨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는 위쪽으로, 그 다음에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오른쪽이 위로, 다음 왼쪽이 아래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겨주시는 것을 얘는 위쪽으로,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양쪽으로 사선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쭉, 네, 창구멍만 빼고 바느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구멍만 빼고 양면 사선 스티치를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제 거즈를 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바늘꽂이는 베지터블 가죽 좀 하드한 느낌이기 때문에 살짝 플랫한 느낌으로 안에 거즈를 조금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속을 다 넣었으면 본드 칠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땀 남았을 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작은 고리 만들어서 아래서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고리 만드시고 넣어서 앞쪽에 있는 실로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작은 고리 만들어서 아래서 위로 쭉 당겨주시고 마지막 담은 그냥 넣어서 마무리 빼시고 뒤에 실로 넣었다가 빼서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빼주도록 할게요. 이 실도 위쪽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서 쭉 빼신 다음에 자, 마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네, 한쪽에 타공을 했을 때 양면 사선 스티치 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바늘꽂이를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엣지 코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엣지 코트는 기리메라고 부르는 단면 마감재를 이용하여 절단된 가죽면의 단면을 염색하거나 코팅하는 기법입니다.
사포나 네일 파일로 살짝 갈아서 연마시키고 코팅하고 건조하고 하는 반복 작업이 필요하고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긴 작업 시간과 상당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 4~5번 정도는 해주셔야지 깔끔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슈렁큰 가죽이라든지 엠보싱 가죽은 투명 엣지 코트를 먼저 발라서 코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주름 사이로 컬러 엣지 코트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한번 코팅을 해주시고 컬러 엣지 코트를 여러 번 도포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는 먼저 컬러로 한번 싹 색깔을 입혀주시고 투명으로 볼륨감 주시고 다시 컬러로 바르는 순서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지터블 가죽을 바르실 때는 먼저 컬러로 싹 얇게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컬러로 코팅하듯이 쭉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려놓고요. 자, 이런 슈렁큰 가죽 같은 경우는 먼저 후놀이라고 부르는 이 투명 엣지 코트로 코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컬러 엣지 코트가 흘러내리지 않고, 일단 한 단면만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투명으로 살짝 코팅하듯이 이렇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르고 나서 한번 싹 닦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코팅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말린 다음에 컬러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지터블 가죽에 칠한 컬러 엣지 코트가 다 말랐으면 투명으로 한번 볼륨감을 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동그란 단면을 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살짝 볼륨감을 주면서 이 투명 엣지 코트로 내가 원하는 엣지 코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마르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안에 바른 컬러 엣지 코트가 싹 색깔이 스며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살짝 볼륨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려주도록 할게요. 이때 단면이 울퉁불퉁하면 컬러를 발랐을 때도 울퉁불퉁하게 나오기 때문에 단면을 깨끗하게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말려놓고, 이제 슈렁큰 가죽 투명 엣지 코트 발라놓은 게 말랐습니다. 여기에 컬러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볼륨감을 살짝 주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마르면 한번 사포로 갈아내고 또 컬러 바르고 또 사포로 갈아내고 컬러 바르고 이런 순으로 여러 번 작업을 해서 하시면 깨끗한 엣지 코팅 마감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투명이 다 말랐으면 컬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컬러를 한번 위에다가 다시 발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컬러로 밑바탕 깔아주고 그다음 투명으로 볼륨감 주고 다시 컬러 해서 마르면 사포로 갈아서 다시 컬러 하는 순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쭉 2가지 바늘꽂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바늘꽂이를 완성하였습니다. 자,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패턴, 저희 4분법 패턴을 제작을 하였죠. 왜냐하면 표시하는 두께에서 생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칼금을 이용한 대칭 방법인 십자 패턴을 사용하며 오늘은 상하 좌우 대칭일 때 사용하는 십자 패턴 배워보았습니다. 자, 2번째, 양면 스티치는 지갑이나 가방 등 양면에 사선으로 스티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양면에 따로 타공해서 하는 방법, 이 방법 배워보았죠. 또 양면을 붙이고 나서 같이 타공해서 양면에 스티치 표현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엣지 코팅 해봤죠. 엣지 코트 또는 기리메라고 부르는 단면 마감제를 이용해서 절단된 가죽의 단면을 염색하거나 코팅하는 기법으로 자, 이렇게 슈렁큰 가죽처럼 주름이 있는 것은 먼저 투명 엣지 코트를 바르고 컬러를 바르는 거였고요. 이런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는 먼저 컬러로 배경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투명으로 볼륨감 줘서 나중에 컬러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수업이었고요.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